캄보디아 ODA 산업에서 관련된 기업이 도이치모터스도 관련이 돼 있고요. 양평고속도로에 자문을 해준 자문회사인 두 가지의 하나 회사도 연루가 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출입은행과 외교부가 기록 협상했던 기록 자체가 안 남아 있다고 하고요. 캄보디아 관료들만 배부르게 해줬을 거예요. 부패한 관료들만. 거기 ODA로 나가는 돈은 어떻게 쓰였는지를 우리가 관리 감독하지 않는 거거든요. 뭐 국민의힘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그 탕감 정책이라든지 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 좀 부분 좀 경제적 도움을 주는 퍼주기라는 등 돈을 가지고 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는 등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하면서 혼에 몰려서 더 이상 삶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다 보면 3,000명 정도가 저기에 나가서 하루에 10번만 대한민국을 향해서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스미싱 같은 걸 시도했다고 생각해보시죠. 그럼 하루에만 해도 3만 건인 거예요. 먼저 토요일 날 캄보디아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있더군요. 64명이 귀국했는데 당초 이제 박모군 숨진 채 발견됐을 때 이거 이렇게 해서 되느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외국에서 이렇게 억울한 죽음 당하면 되느냐, 여론이 이제 또 빠져서 구하러 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요. 현재 캄보디아 이민당국에 구금돼 있던 사람들 데리고 온 거지요. 일단 한 명을 데려오는데 경찰관 2명이 옆에서 이렇게 호송을 해야 되니까 그 2배 이상 되는 뭐 190명 가까운 경찰관이 파견돼서 데리고 왔고, 또 그 데리러 가는 시기에 베트남 국경에서 또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죠. 근데 이 여성은 보니까 또 모집책이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가해자이기도 하지요. 거기에서 보이스피싱 가담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상대로 많은 돈을 또 뜯어냈던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거기까지 갔을 때는 속아서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가서 너무나 심한 폭행, 고문 이런 걸 견디다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게 된 측면도 있고, 그렇지만 또 하다 보니 범죄자가 되고 이런 일들이 쭉 이어진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제 한국과 캄보디아의 관계도 지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고 있고요. 오늘은 이 내용부터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เขมรสักนิดหนึ่งสมเด็จฮุนเซนไม่รู้ว่าอะไรเข้าสิงนะคะศึกเนี่ยตอนนี้รายล้อมรอบด้านเพราะว่าก่อนหน้านี้เขมรเนี่ยได้รับการขนานนามว่าเป็นสแกมโบเดียจำได้ไหมรังสแกมเมอร์โลกที่ผ่านมาเนี่ยปล่อยให้หัวเมืองต่างๆของตัวเองจัดตั้งบ่อนจัดตั้งคาสิโนแล้วก็หลอกคนทั่วโลกเขาเตือนก็ไม่ฟังหน่วยงานระดับชาติระดับสากลเตือนก็แล้วก็ไม่ฟังบอกว่าให้รัฐบาลกัมพูชาไม่ใช่กองถ่ายนะนี่คือภาพเหตุการณ์จริงที่เขาไปเจอมาแล้วถ้าเป็นลองไปสื่อไทยลองไปอมรินทร์ดูสิแล้วไปถ่ายคลิปนี้ได้ที่เขมรสมมุตินะฮะสิ่งที่ทางการเขมรออกมาจะบอกว่าไงรู้ไหมเฟกนิวเป็นอะไรต่างๆเป็นเรื่องไม่จริงกุขึ้นมาแล้วใส่ร้ายเขมรแต่นี่เหตุการณ์จากสื่อนอกฮะจากเกาหลีใต้และทำไมฮุนมาเน็ตต้องรีบปิดเกาหลีใต้ให้จบให้เร็วที่สุดเพราะบอกว่าถ้าสมมติว่าเกาหลียิ่งขุดยิ่งเจอยิ่งขุดยิ่งเจอนานาประเทศต่างๆล่ะที่ไปโกหกเอาไว้ในเวที UN น่ะปราบสแกมเมอร์ปราบยังไม่ได้ปราบเลยฮะมีข้อมูลเรื่องของพลเมืองของเขาที่ถูกสังหารคือถูกทรมานจนตายในพื้นแผ่นดินของกัมพูชาแล้วศพก็ยังไม่ถูกส่งกลับไปที่บ้านวันนี้รัฐบาลเห็นบอกทุบโต๊ะเลยแล้วก็สภามีการประชุมกันล่าสุดวันนี้ทำงานไวมากเลยนะพอเมื่อวานมาถึงขอภาพล่าสุดเลยค่ะรัฐมนตรีช่วยกระทรวงการต่างประเทศของเกาหลีคุณผู้ชมคะคิมจินอาแล้วก็คณะทำงานซึ่งก็ประกอบด้วยหน่วยงานหลายฝ่ายกองทัพก็มีนะเจ้าหน้าที่หน่วยปฏิบัติการพิเศษก็มีเหมือนกันวันนี้เนี่ยพอมาถึงปุ๊บเข้าทำเนียบ예, 태국 방송의 보도를 보셨는데요. 이제 태국은 지금 캄보디아하고 적대적 관계죠. 전쟁도 치렀고요.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를 더 공격적으로 비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와 이렇게 관계가 지금 그동안에는 뭐 나쁜 게 아니었죠. 뭐 공적 원조도 우리가 하려고 했고, 그러나 문제는 지금 보면
그동안에 정말 수많은 젊은이들이 캄보디아로 갔고 거기에서 납치되고 또 감금되고 원하지 않는 일에 가담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뭐 공적 원조를 하니 뭐 통일교를 통해서 뭐를 개발하니 이런 것으로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이 일이 이제 불거진 겁니다. 이렇게 사망자까지 나오는 상황이 된 거죠. 문제는 이제 아직도 많은 젊은이들이 갇혀 있는데 이번에 돌아온 64명은 그냥 캄보디아 경찰 이민 당국에 구금돼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아직도 많은 젊은이들이 여전히 거기에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처리해야 될까 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볼 대목입니다. 무엇보다 최진봉 교수님, 네. 이번에 온 사람들이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이 부분이 좀 헷갈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범죄 혐의의 일정 부분 연루돼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의 측면도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억압된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폭력을 당하거나 아니면 협박을 당해서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 정상참작이 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골라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64명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경찰이 관련돼서 조사를 진행해서 명확하게 구분해내는 작업들을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범죄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했더라도 정상참작이 되는 부분은 일정 부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끌려갔을 경우, 그리고 뭐 감시와 폭행, 폭력, 그다음에 억압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에 뭐 그것도 처벌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정상참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치 않은 일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구분해내는 게 필요한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국민의힘은 이걸 가지고 64명을 데려온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더라고요. 범죄자들이라 하더라도 우리 국가에 데려와서 그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조사받고 법적 처벌을 정당하게 받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나쁜 짓 했으니까 그냥 외국에 놔둬야 됩니까? 거기서 어떤 대우를 받든지 놔둬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 데려온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자꾸 비난을 하던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원칙이고 대통령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역할이고. 그런 부분들을 충실했으면 박수를 쳐주고 어떻게든지 함께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생각을 해야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정쟁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데려와야지요. 임세훈 소장님. 지금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물론 있지만 데리고 오지 않고 그냥 놔두면 또 계속해서 범법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고요. 아무리 거기서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자국민 보호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데려와서 여기서 처벌을 받는 게 오히려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지 사법 체계의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타국이기 때문에 접근할 수밖에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고 인권 문제 등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사실 그곳에서 굉장히 인권 탄압을 받았다고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직접 수사권을 갖고 국내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인 겁니다. 그래야지 오히려 이 실제적인 범죄 사실이나 진실 규명에 또는 또 처벌에 또 가장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지에서 조사를 하다 한들 어차피 외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권이나 뭐 조사권이나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수사 과정에서도 통제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랬다 한들 저는 되게 놀랐던 게 주진우 의원의 발언 보고 놀랐습니다. 문신 보고 놀랬다 이러면서 마치 문신한 사람 자체를 되게 폄하하는 식의 발언을 했어요. 문신을 한 사람 이퀄 범죄자 이런 식으로 SNS를 올렸더라고요. 문신 보고 국민이 다 놀랐다. 아니 뭐 물론 문신을 많이 한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고 그중에서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분들도 있고 하지만 문신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본인 지역구에 계신 분들 중에 문신한 사람은 과연 없을까요? 왜 그렇게 그 정쟁만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이렇게 폄하하는지 저는 알 길이 없고요. 정말 본인이 국회의원이고 국민의힘이 국민을 생각하는 그 정당이라면 지금 이렇게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송환에 대해서도 좀 노력을 하고 우리 국민이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비판만을 위한 비판은 그게 이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은주님, 피해자냐 피의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이 보호를 하든 처벌을 하든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이 핵심이겠지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돌아온 64명은 당국에서 캄보디아 당국에서 범죄단지 적발을 해서 잡아들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캄보디아에서는 이민법을 위반한 그런 피의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속아서 그쪽에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나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할 거야 라고 간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접했던 게 이쪽으로 오면은 엄청난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 이렇게 해서 갔던 거 아닙니까? 뭐 수영장 관리하면은. 그런데 이제 이따가도 그 문제를 살펴보겠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쉽게 벌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캄보디아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GDP가 낮고 개발도상국 아닙니까? 저개발국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일해가지고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준다면 캄보디아가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런 것을 의심을 해보고 그래야지. 거기 가면은 몇 천만 원 준대. 그게 범죄로 이용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못 합니까? 일단 뭐 대포 통장 만들어서 가지고 가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문제는 지금 캄보디아에 이번에 돌아온 64명 말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또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렇게 자료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박찬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서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캄보디아에 간 한국인들이 참 많더라고요. 2021년에 5,476명. 그랬다가 2022년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선 때죠. 35,600명이에요. 35,600명이 캄보디아로 들어가고 이제 이때는 지금 뭐 관광객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2023년에는 84,378명, 그리고 2024년에는 10820명 이렇게 막 늘어납니다. 그런데 갔다가 돌아온 사람을 봤더니 2021년에는 113명이 안 돌아왔는데 2022년에 3,200명, 23년에 2,600명, 24년에 3,200명. 이 수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느냐? 왜 안 돌아왔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양재열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지금 현황으로 봤었을 때는 물론 가서 정상적으로 일하는 분들도 있지만 3,000명 가까운 인원이 안 들어가고 있다는 거는 지금 실제 상황을 보면 이래서 우리가 다들 그거 느끼셨을 거예요.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전화를 직접 받으신 분들도 있고 온갖 스미싱 문자 받으신 분들도 있고 로맨스 스킨과 관련해서 SNS 통해서 이렇게 막 글 같은 거 받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주식 거래, 그 거래방 같은 데 온다고 텔레그램이 됐든 아니면 카카오가 됐든 메시지도 갑자기 뜨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살면 사건 사고를 돌이켜보면요. 거의 날마다처럼 이 피해 사례가 나왔던 겁니다. 자, 3,000명 정도가 저기에 나가서 하루에 10건만 대한민국을 향해서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스미싱 같은 걸 시도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하루에만 해도 3만 건인 거예요. 그게 460일 쏟아지고 있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주변에요 보이스피싱 사례 찾아보면요 그냥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만큼 많은 피해자들이 국내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두 분이 얘기하신 것 잘 지적을 하셨지만 64명 가까이를 소환해 왔는데 왜 범죄자들만 데려갔나 이거를 지적할 게 아니라 형사 주권은 독립국가로서는 기본인 겁니다. 우리 국민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우리 국내에 데려와서 처벌해야 되는 필요성이 저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한번 거기서 적발이 됐든 우리가 찾아냈든 간에 데려와서 처벌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출국 금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나갔던 사람들이 태국이나 베트남에 이런 곳들을 통해서 거쳐서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범죄 전력이 있구나를 우리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파악을 해서 못 나가게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야 아까 지금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것처럼 젊은이들 같은 경우도 이런 광고를 접했을 때 이건 범죄구나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역설적이지만 왜 이렇게까지 바깥으로 보이스피싱 사범들이 많이 나가기 시작했냐면요.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일을 범죄 조직이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스미싱에 반드시 필요한 게 대포 통장인데 대포 통장을 거래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처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보이스피싱 사범들이 활동할 여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으로 나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철저하게 처벌하고 데려오고 이걸 반복을 해놔야 더 이상 나가지도 않고 국내 피해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표 한번 다시 띄워봐 주세요. 저는 저걸 보면서 정말 저렇게 많이 나가서 안 돌아왔구나 했는데 2022년에 3,000명이 안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2,000명, 3,000명. 저건 뭘 의미할까요? 물론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가 막 활발해지고 이것으로 막 돈 버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2022년에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 아닙니까? 저는 저걸 보면서 최진봉 교수님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그게 이렇게 무언가 저렇게 그 위험한 선택을 하게 한 이유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숫자가 물론 다 사기 범죄에 연루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입국해서 오랫동안 거기서 일을 하면서 있을 수도 있고 하면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저렇게 많은 숫자가 바로 입국해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좀 특이한 건 경우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여행을 가더라도 다른 나라로 가서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한 군데 가서 그곳에 있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본다면 저건 특이하고 이상한 현상인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청년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건 분명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외국으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일반적인 우리 청년 세대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좀 이런 표현 그 사회 소외 계층들 있잖아요. 청년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은 특별하게 정부가 좀 신경을 써서 취업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컨대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이게 정신적으로 지체 현상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형태로 국가가 보호하면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직장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저런 범죄적의 현혹에 또 빠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또 직업을 찾기 위해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정말 코너에 몰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이 필요하거든요. 뭐 국민의힘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그 탕감 정책이라든지 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일정 부분 좀 경제적 도움을 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퍼주기라는 둥 무슨 뭐 돈을 가지고 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는 둥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계속 코너에 몰려서 더 이상 삶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다 보면 결국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도 결국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외국으로 눈을 들어서 가게 되고 그것이 이제 뭐 사기를 당해서 가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로 연결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우아빠 헬리님이요. 국힘과 일각에서는 피의자를 데려오는 게 정상적이냐라면서 비판하던데 피의자든 피해자든 데려와서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송환하지 않으면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고 또 캄보디아에 남아있는 구금자와 실종자를 찾아야죠. 그게 국가가 하는 일인 겁니다. 내일 한자나 만나고 맨날 술이나 마시고 괴상한 폼으로 골프나 치는 자들부터 정신 차리십시오. 저렇게 많은 수가 나가고 지금 캄보디아의 교민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몇만 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저렇게 많고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데도 윤석열 정부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제야 코리안 데스크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코리안 데스크라고 교민 전담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코리안 데스크가 아직까지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 숫자를 보고 뭐 괜한 억측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2022년 되면서 30배가 늘었어요. 아까 저기 돌아오지 않은 숫자가. 이게 그냥 뭐 몇백 명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은 숫자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30배가 늘는 것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국가가 관리를 안 한 거예요. 전혀 관리가 안 됐고 특히 캄보디아가 제가 지금 많이 혹시 보고 계신 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GDP의 50%가량이 이런 범죄와 관련된 수익을 얻습니다. 캄보디아가. 그러니까 캄보디아 가서 일을 하라 하면은 대부분이 이런 사기나 스캠이나 이런 부분이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그냥 기본 전제를 깔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 GDP의 50%가 이런 범죄와 관련된 수익으로 나라가 지탱됐다면 그동안 관리가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국가에서. 근데 2022년부터 30배가 늘어요. 돌아오지 않은 숫자가. 그러면 전혀
국가가 방치하지 않았고 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김건희 씨가 가가지고 빈곤 포르노 찍으면서 뭐 이렇게 어린아이 안고 이랬던 미화했던 장면들이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 제대로 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 비난을 위한 비난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는 게 그 아까 말씀하신 코리안 데스크 이런 것도 원래는 다 작동되어야 되게 맞는데 전혀 방치되어 있었고 지금 그나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하니까 24시간 긴급 상황실 이런 걸 만들어서 현지 경찰과 대사관이랑 신속하게 정보 교류하면서 대응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방기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괜히 이재명 정부 탓을 하면서 마치 우리가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방치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저 허위고 과장이고 국민의 생명 앞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되돌아보셔라. ODA 산업이라던가 캄보디아를 통해서 어떠한 범죄 수익이나 뭐 돈 세탁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한번 되돌아보셔야 되는 게 좀 우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캄보디아가 사실 좀 문제가 있지요. 왜냐하면 훈센 총리가 오랫동안 집권을 해왔고 지금 총리는 또 훈센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범죄 단지 운영하는 총책이 바로 아주 젊은 친구더라고요.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인데 1987년생이에요. 근데 이자를 캄보디아 정권이 비호했다. 네. 그래서 그 아래에서 자랐다. 범죄를 저질러도 그냥 묵인했다. 이런 것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저도 뉴스로 깜짝 놀랐던 게 처음에는 이제 캄보디아 내부에서 우리로 치면 이제 제2금융권 내지는 사채 같은 업종으로 시작을 했다가 불과 3년 만에 그냥 우리로 치면 국채은행급에 되는 그런 금융회사로 돌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부동산 업체 그 각 다른 세계 각국에도 투자라는 그런 어떤 회사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최근에 프랑스, 미국에서 이 회사의 금융자산 일부를 동결을 했어요. 가상화폐로 된 재산만 동결했는데 그 자산이 무려 21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상화폐로 운영할 수 있던 자산만 21조 원이었더라면 상상을 초월하는 더군다나 캄보디아가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이자가 얼마만큼이나 이 좀 낙후돼 있고 부패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캄보디아에서 위상이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도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난 7월에 우리나라에조차도 그 이자가 운영했던 그룹의 사무실을 공개적으로 열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어떤 범죄 조직으로 성장을 해버렸던 것이고 그 배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캄보디아의 부패라든가 캄보디아의 불안한 내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여를 했었고 그래서 아까 태국 뉴스 보시면 유엔에서 이 부분을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이미 수사를 했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윤석열 정권에서는 아무 조치를 못했을까? 몰랐을 리 없다. 캄보디아 내부에서도 캄보디아의 대사관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게 뭐 해당 올해 들었으면 300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게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캄보디아 대사로 나가 있었던 사람은 외교부 공무원 출신이 아니라 산업자원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부산 엑스포 유치위원을 맡았던 인물이고요. 윤석열의 측근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 그걸 나가가지고 내내 캄보디아에 퍼주기 쪽만 지금 애를 썼던 거예요. 그 증거를 하나하나 드러나오는 게 이 ODA를 하려면 수출입은행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는데 수출입은행과 외교부와 협상했던 기록 자체가 안 남아있다고 하고요. 최상목 경제부총리조차도 여기 빨리 ODA 사업 진행되도록 그렇게 부추겼다는 기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국민보호 내지는 저는 여기서 더 나가서 의심되는 게 1000억대 단위로 이 수출입은행에서 이 지원금을 해줬는데 그러면 캄보디아 관료들만 배부르게 해줬을까요? 부패한 관료들만? 거기 ODA로 나가는 돈은 어떻게 쓰였는지를 우리가 관리 감독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 쪽에서는 떼먹은 거 없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천주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훈센 총리랑 이렇게 나란히 서 있기도 하고 그러던데 이자가 지금 미국과 영국 정부로부터도 초국가적 범죄로 제재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 프린스 그룹이라고 하는 부동산 자회사가 지난 5월에 우리나라에 진출해가지고 강남에서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임세현 소장님. 말이 안 되고요. 아니, 저분도 철저하게 감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에서도 어떠한 투자가 있으면 그 감사도 있고 컴플라이언스도 있고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저게 국가가 나서서 이런 식의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관리가 안 됐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여러 가지로 윤석열 정부가 희한한 게 캄보디아랑 뭐가 있었길래 왜 그러지? 라고 이상했었어요. 예전부터. 그때 김건희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했던 것도 이상하고 계속 캄보디아랑 무슨 묘연의 관계같이 맺은 게 굉장히 수상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아까 양자열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아까 수출입은행 ODA도 그렇고요. 그리고 참 희한하게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캄보디아 ODA 산업에서 관련된 기업이 수출입은행뿐만이 아니라 도이치모터스도 관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양평고속도로에 그 자문을 해준 자문회사인 그 두 가 중에 하나 회사도 연루가 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김건희 씨와 관련된 혹은 윤석열 부부와 관련된 일에 캄보디아 관련된지 모르겠고 아까 저분 아까 87년생이라고 그러셨나요? 근데 이게 왜 관리가 안 되는 겁니까? 국가에서. 이거 모를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의도적으로 눈 감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들지 그럼요. 않죠. 캄보디아 정부가 이 천지를 뒤에서 봐주고 그러지 않았다면 뿌리 뽑기는 오히려 더 쉬운 구조였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웬치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완전 닭장같이 이렇게 그 범죄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은밀히 숨어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초소까지 만들어 놓고 딱 저렇게 돼 있어요. 저기에서 다 범죄가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마음만 먹으면 소탕이 아주 쉽게끔 돼 있는데 저는 저 범죄 단지 보고 맨 처음에 무슨 교도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기에서 버젓이 그런 범죄 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는데도 캄보디아 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건 뭔가 뒷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천지라고 하는 자가 훈센 전 총리 그리고 훈만의 지금 총리 고문을 맡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뭐 저걸 더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한 가지 더 짚어보죠. 떡국열차님, 지금 이런 상황에도 캄보디아 가서 안전하다고 홍보하던 작은 여행 유튜버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작지만 숫자가 많아서 관심 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글을 주셨는데 지금 뭐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이런 걸 떠나서 지금 그 앞에서 막 BJ들이 많이 가서 방송을 하고 있대요. 뭐 이게 이제 돈 벌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최지봉 교수님 네. 엑셀 방송? 엑셀 방송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 엑셀 방송이라는 게 BJ들이 후원금이나 조회수 순위를 엑셀 시트처럼 정리해서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래요. 참 어쩌고.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이거는 공적인 업무, 뭐 임무 이런 건 관심이 없는 거네. 엑셀로 정리해서 그러면 결국 돈 버는 기계 이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런 방식을 통해서 피해는 누가 당하는 겁니까? 모르고 들어와서 방송인 줄 알고 봤다가 거기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저는 그 요즘 이름이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제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런 식으로 방송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현혹해서 뭐 범죄에 빠지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사기의 대상이 되게 만드는 행위를 하는 것은요. 철저히 정부가 나서서 조치를 해야죠.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SNS에 이거 광고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캄보디아 이거 사기 집단들이 광고 올리는 거 있거든요. 고수익을 보장한다. 뭐 와서 그냥 쉬다가 가면 된다. 통장만 주고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사기 혐의를 하는 모든 그 SNS를 다 가리게 만들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도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캄보디아 여행 제한하고 있는데 돈 벌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근데 저도 놀랐던 게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 이제 빅뱅의 승리 씨가 캄보디아 그때가 뭐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연설하는 게 나와요. 아까 저 프린스 그룹 딱 뒤에 마크 하고 연설하면서 캄보디아는 안전하고 여기 불안한 사람은 다 뭐 욕하면서 뭐 꺼져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GD도 데려올게. 지드래곤 데려올게. 캄보디아에 데려올게. 여기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알아? 막 이러면서 그 영상이 돌더라고요. 그 유명 연예인도 가서 이렇게 홍보하는 거 보고 제가 드악했습니다. 드악. 그러면 저걸 보고 사람들이 그 유명 연예인이라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잖아요.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나가 좋다는데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도 더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있었던 그 방통위에서 이런 거 다 보고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본인들의 임무랑 역할을 다 방기했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도 저는 이게 손 놓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찾아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승리가 캄보디아 홍보한 영상.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범죄의 소굴인 이곳에 젊은이들 보여서 안전하다, 내가 보장한다, GD도 데려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걸 버젓이 그 방송이 유통되는 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남은 일은 혹시라도 원치 않게 감금돼 있는, 그러니까 이제 구금이냐 감금이냐. 구금은 당국에 이렇게 잡혀 있는 사람, 감금은 원치 않게 지금 묶여 있는 사람. 어찌됐든 다 들어와야죠. 그리고 다시는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제한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나갔는가, 이 젊은이들이 다시는 나가지 않게끔 하는 것, 참 이게 중요한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